안녕하세요. 암녀닥터의 박원정입니다. 저희 나인원 한남 집들이 컨텐츠가 조회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1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나인원 한남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모습들은 다 봤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도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나인원 한남을 분양을 받아서 처음에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어디 살고 계셨죠? 저희가 신혼집을 트리마제라고 해서 성수동의 아파트에서 살았었어요. 남편이 서울숲이라는 산책할 수 있는 장점이 큰 동네인 성수동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했었고 갤러리아 폴에도 보고 트리마제도 보고 한남더일도 보고 여러 군데를 봤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으시겠지만 그때 당시 미분양이었습니다. 2018년 초였는데 열몇 세대가 미분양이어서 여러 군데 고르러 다녔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남편이 맥라렌 720 파란색 차를 타고 있었는데 서울숲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난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저희 집 보고 싶어 해서 여러 명이서 우르르 가가지고 단체 구경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나인원을 보증금을 넣고 있는 와중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전월세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전월세를 선택을 했었죠. 그때 트리마지 월세가 얼마였나요? 보증금은 2억이었고요. 월세는 690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2명의 월급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도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은 시점이었어서 제가 나인원 한남 월세를 찾아보니까 2,400만 원이더라고요. 월세가 보증금은요? 20억 원이요. 20억이요? 보증금부터가 너무나도 세고 월세도 너무 세고 저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전세가 70억에 거래가 되는 물량이 있다고 저도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만 평당 1억 원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 돈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분양가에 오셨잖아요. 제가 믿어져.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러면은 성수동에도 사셨고 한남동에도 살아보셨잖아요. 동네가 되게 컨셉이 엄청 다른 동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네. 성수동은 남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힙한 동네긴 하지만 공정지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주변 상권이 형성된 게 어린 친구들 중심으로 형성된 서울숲 상권 그리고 성수역 쪽 상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중간에 끼어있는 갤러리아 퓨레나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나 트리마제가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성수 이마트조차 문을 닫아서 거기서 장을 볼 데가 없어요. 물론 한남동도 장 볼 데가 많진 않은데 트리마제 앞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장을 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산책하러 나가려면 트리마제가 좀 서울숲이랑 거리가 먼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서울숲까지 진입하는 로도 쾌적하지 못하고 주변에 상권을 이용하려고 성수역 쪽으로 가면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야 됐었어요. 밤에 길을 다니면 굉장히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반면에 한남동은 좀 어떤가요? 한남동은 전통적인 좀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맛집들도 많고 상권 이용할 곳도 많고 요즘에는 꼼데가르송길 아래로 해서 나인원 호문 쪽으로 해서 상권들이 워낙 발달해서 볼 게 굉장히 많고 와 진짜 성수동이랑 너무 다르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앞으로 서울 포레스트가 생기고 나서 상권들이 여러 개가 생겼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지긴 했을 거예요. 트리마제랑 나인원 한남하고 정말 크게 다른 게 한강뷰잖아요. 이사 오고 한강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또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한강이 주는 특유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집결돼 있는 곳이 한강이라는 곳이잖아요. 다들 한강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한강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게 또 집가에 반영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아이콘으로 한강뷰를 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저도 트리마제에서 살면서 그렇게 한강을 쳐다보면서 약간 기분이 묘해지기도 하고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초반에만 그런 갈증이 있었지 이제 살다 보니까 전혀 느낌이 안 들긴 해요. 뷰를 볼 시간도 많이 없고 생활에 치여 살다 보니까 뷰에서 오는 결핍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뷰는 있으면 좋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많은 인프라들을 포기하고 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트리마제랑 나인원 한남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커뮤니티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커뮤니티가 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은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F&B 부서거든요.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조식도 먹고 주말에는 브런치도 먹고 이러는데 그런 식음료 서비스가 사실은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해요. 튀김화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저는 6,000원이었었는데 급식 같은 음식을 먹었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나쁘진 않았는데 고급지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었고 그것도 퀄리티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약간 냉동 음식 데워주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6,000원이라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긴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먹었었고 저도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거기는 결제를 하고 배식판을 내가 직접 들고 와서 해야 되는 고급화하는 좀 거리가 있는 가성비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은 호텔 직원이 와서 커피도 다 서빙해주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세심한 서비스들이 가능한 것 같긴 해요. 트리마제가 그리운 부분이 혼자 사는 입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요소들이 많았었어요. 군고구마를 판다든가 오뎅을 판다든가 그런 것들을 팔았었거든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였는데 군고구마 사서 혼자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타겟팅된 그런 간단한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구수한 서비스들이 없습니다. 나인원 한남은 조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나인원 한남은 7시부터 1시 반까지 운영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1부, 2부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고 양식, 한식 두 가지 종류로 18,000원 커피 포함해서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매일매일 메뉴도 바뀌고 계절마다 메뉴가 바뀌어서 저는 굉장히 애용합니다. 맛도 있고 그리고 플라자에서 주방장님들이 직접 다 재료를 공수해서 오시기 때문에 거의 플라자 호텔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이게 만약 아침에 양식을 먹고 점심에 중식을 먹으면 하루에 두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애기 키우면서도 편하고 주말에 또 브런치를 운영을 하는데 브런치가 성인은 3만원, 아동은 15,000원이거든요.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그러면 나인원 한남에는 클럽하우스라는 시설도 있고 골프도 있고 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수영장이 굉장히 레일이 많고 넓고 쾌적하고 예쁘고 사용하는 입주민 수도 없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빠지면서 거의 수영장을 못 가긴 했었는데 또 장점이 사우나 시설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되긴 해요. 나인원은 호텔 사우나 같은 느낌이고 트리마제는 조금 고급화된 헬스 클럽 느낌? 또 다목적 체육관, 여기에는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서 지하 4층에 커다란 농구장 크기의 체육관이 있어서 애기들도 거기서 수업받고 저도 거기서 테니스 수업받고 그랬는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작은 평형대부터 큰 평형대까지 다양한 평형대가 있다 보니까 가구의 모습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11평대는 혼자 사는 친구나 엉덩이 쪽에 문신 있는 여성분이나 어깨에 문신 있는 남성분들을 트리마제에서 봤다 하면 여기서는 본 적이 없고 다들 거의 다 4인 가구나 3인 가구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나인원에서 커뮤니티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제가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고 또 애기 키우는 엄마들끼리 체육 수업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유치원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더 나는 공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 대부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상류층들, 부자들은 강남에 살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한남동은 일반인들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잘 모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한남동을 굳이 선택하셨나요? 저는 강남이라는 곳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50%를 차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포 집값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이유가 물론 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도 편하고 장점이 있지만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교통체증과 고속터미널에서 오는 매연과 이런 단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학군 인프라가 확실하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를 주변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진짜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강남이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딱 포기를 하면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내가 굳이 찾아가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한남동이 그래도 제일 살기가 편하지 않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부촌 인프라와 함께 교통의 장점, 인프라의 장점, 그리고 남산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연도 있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한남동을 제외하고 네.
이사를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동네에 살고 싶으세요? 한남동을 제외하면 이태원동이요. 그럼 이태원동 빼고 그러면 저는 약간 그래도 자연 옆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설해마을 쪽도 괜찮고 아니면 삼성동의 주택가의 뒤에 조그마한 산들이 있는 그런 주택가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평생 한남동에서 살고 싶긴 한데 돈을 진짜 많이 벌면 자연과 가까운 곳에 주택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대신 주택은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아파트형 주택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듀플렉스인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충분히 되게 좋은 집을 사시는 원장님께서도 가시고 싶은 집이 있는 거네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도 진짜 좋아요. 저희 집도 10년 이상 살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면서 신기했던 게 주차장이랑 공용 복도 공간이나 이런 게 너무 다 넓고 저희는 지정 주차가 딱 있으니까 집에 오자마자 세우고 올라가는데 1분 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들에서 많은 이점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데 경비가 되게 삼엄해요. 맞아요. 저도 너무 부담스럽게 사용하긴 해요. 쿠팡이츠 외에 배달을 시키면 안 들어오세요. 제가 밖에까지 받으러 나가요. 삼엄하다 보니까 배달 기사분들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공용 키를 받아서 배달을 하셔야 되니까 시간 대비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달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근데 입주민 입장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제 신상도 어떻게 보면 노출돼 있고 아기도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보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니까 아기들이 산책 다닐 때 좀 마음을 놓고 할 수 있고 여기가 지하 주차장만 차가 다닐 수 있어서 1층에서 아기들이 뛰어놀기도 굉장히 안전해서 그런 장점이 같이 있어요. 혹시 나인원 한남이 바로 옆에 바깥에 있는 집하고 배달비가 다르나요? 초반에는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예전에 배달시켰을 때는 2,000원 더 추가입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쿠팡이츠만 시키는데 쿠팡이츠는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용 면적이긴 한데 엘리베이터가 한 호당 하나만 서서 내가 4층에 살면 내 키로는 4층밖에 안 열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바깥에 애기 물품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쓰고 있어요. 공용 면적이긴 하지만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외에는 입주민이 자기 호만 열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 외에도 지하 3층에 작은 창고들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여러 군데의 공용 커뮤니티 면적들이 스프레딩돼 있어요. 지금까지 나인원 한남의 장점은 되게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아파트에도 단점이 있나요? 물론 있죠. 제가 제일 불만이 높은 게 아기가 놀 공간이 많이 없어요. 물론 키즈 카페도 있고 놀이터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때 PD님이 그네 컨텐츠 한번 찍은 적이 있지 않으세요? 달랑 그네 하나 있고 미끄럼틀 하나 있는 야외 놀이터가 있어요. 생각보다 아기 키우는 집이 진짜 많거든요. 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굳이 시니어 클럽에서 문화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받으시는 거죠. 다들 자기만의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뭐 골프를 치러 다니시든지 아니면 봉사 모임을 하시든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문화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은퇴하시거나 어느 정도 부를 갖추신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기 키우는 젊은 세대가 많고 시니어 클럽을 이용할 만한 수준의 어르신들은 별로 없다. 시니어 클럽은 요즘 그래서 대체됐어요.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하는 곳으로 바뀌고 방들은 마사지 하는 방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프라이빗한 룸에서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받아봤는데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피버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기 시설에 대해서 아직 피버팅을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공간이 있긴 있는데 여기가 세대가 341세대다 보니까 세대가 굉장히 작은데 다들 놀이학교나 보내는 사립 유치원, 사립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입주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5년 가까이째 놀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키즈 카페로 만들자 이렇게 건의를 계속 했는데 이게 실행 주체가 없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또 단점입니다. 방금 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파트에서 마사지를 해준다는 게 트리마제도 있어요. 트리마제의 장점.
저는 나인원보다 트리마제가 좋은 점이 트리니티 스파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거기 마사지가 트리마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가격도 다른 지점보다 저렴하게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입주민 시설을 대여를 해서 브랜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여기는 없는 게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최근에 한 10개월 전부터 도입을 해서 마사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한 번 받는데 얼마인가요? 제일 싼 게 40분인데 5만 원?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더 가격이 낮아졌을 거야. 저희가 입주민 단체에서 입찰을 받은 걸로 아는데 또 내고를 했어요, 가격을. 그래서 거기서 한 20% 낮아졌을걸요? 바빠서 못 가보긴 했는데 대신 압이 좀 약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없을까요? 라이너 한남은 한남대교를 타는 커다란 매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소음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한남더일은 비교적 고지대다 보니까 소음들이 조금 덜 들어오는 면이 있죠. 제가 터보 PD로도 활동을 하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남산이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남산은 저희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남산이 주는 의미랑 일반인들에게 남산이 주는 의미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뒤에 매봉산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라이너 한남은 남산으로 바로 갈 수 있고 또 한강으로 가기도 편하고 이래서 그럼 나인호 한남 주민분들은 남산에 많이 가나요? 한강에 많이 가나요? 남산에 더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나이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남산에 많이 가고 젊은 친구들은 한강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여기 안에 테니스 치는 친구가 있는데 에어팟 꽂는 밴드 같은 거 딱 하고 이렇게 막 뛰더라고요. 아, 젊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로 남산을 선호하는데 원장님은 어딜 선호하세요? 저는 남산이요. 30대 후반이 되면 한강보다는 남산을 더 좋아합니다. 남편도 나이가 많으니까. 또 하나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자녀 교육, 저도 사실은 관심사긴 한데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아예 나는 유학을 보내겠다 하는 파, 아니면은 나는 애기한테 자유로운 환경을 주겠다. 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죽어라 시키겠다. 대치동처럼 내가 학원을 뺑뺑이를 돌려서 공부를 시키겠다. 그런 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분들이 이 동네로 안 오시는 것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반포나 대치동이나 이런 학군지로 가시겠죠. 여기는 초등학교나 이런 면에서 명문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사립초를 가는 것도 이제는 확률이니까 학군을 생각하고는 잘 안 오시죠. 혹시 그런 분도 있나 궁금해요. 송도에 체두익 국제학교를 보낸다든지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남더일이나 나인원이나 유엔빌리지에서 체두익을 보내시는 분이 많고 어제도 같이 애기 체육 수업 하시는 애기 엄마가 체두익을 내년부터 보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송도에서 세컨하우스를 구해서 사시고 주말마다 여기 본가 집으로 오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국내파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나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이 살 사회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보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안전지대가 없는 사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커다란 특이점이 온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저희가 섣불리 예측을 해서 애기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뭔가 교육보다는 최대한 많은 경험, 사고의 확장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유연성. 어떤 변화가 오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원장님 이렇게 자세하게 나인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컨텐츠가 진짜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인원 한남 그리고 한남더일에 사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그런 컨텐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디테일하게 여기가 어떻고 실제 생활하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다룬 게 없어요.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하긴 했어요. 너무 집이 자세하게 노출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꾸미지 않은 저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면 좀 더 친근감 높게 다가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를 기획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